자, 제2강, 제12주차 사회계층 제2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이아몬드 구조가 지금 현재 중산층을 말하죠. 다이아몬드는 이제 허리가 이렇게 불루한 형태니까 중산층이 많은 그런 어떤 구조. 그러니까 지금 현대의 우리 사회의 그죠? 우리 현대의 지배계층 구조가 바로 다이아몬드 구조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 허리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허리가 줄어들고 그 줄어든 허리가 밑으로 내려옴으로써 물방울 구조, 항아리 구조가 항아리도 이제 밑으로 이렇게 이제 처지는 항아리 그런 항아리 구조가 좀 되고 있다. 그래서 중산층이 점차 줄어드는 경향이 최근에 이렇게 이제 가속화되고 있고 앞으로 AI의 시대가 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런 이제 물방울 구조로 이제 급격히 2에서 3으로 그죠? 변화하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아주 극소수의 상층이 있고 대다수는 밑에 이렇게 그 무슨 초콜릿인가? 뭐 그런 초콜릿 형태로 그죠?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확실하죠. 사회가 그런 식으로 좀 가고 있다. 그 자본이 소수에게 집중이 되고 그 뭐 기득권자들이 이제 소수의 기득권자가 아주 절대 다수를 지배하는 그런 형태의 사회로 갈 것이다. 이런 것이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 사회 세력은 그죠? 우리 사회가 폐쇄 사회냐, 폐쇄적인 구조를 하고 있느냐, 개방적인 구조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 볼 수 있죠. 오늘날의 사회 구조는 되게 이제 개방 구조죠. 개방 구조입니다. 그러나 이제 인도의 그 카스트 제도는 이게 폐쇄적인 구조죠. 폐쇄 구조입니다. 그 어떤 파당을 지어서 아주 그 굳건한 어떤 그 구조를 그죠 아주 강화하는 이런 그 사회는 이제 폐쇄 사회가 되고 폐쇄 사회는 폐쇄 집단이 많으면은 이제 폐쇄 사회가 될 위험이 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걸 좀 의심의 눈초리로 봐야 됩니다. 아까 그 이상한 법 만들어 갖고 그죠? 자기들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어서 법을 만드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감시를 해야 돼요. 자기들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어서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고 자기들 집단의 그 구조를 강화하는 그런 시도는 우리가 항상 감시를 해야 됩니다. 그 뭐 표를 찍는 사람은 투표권밖에 없으니까 뭐 투표도 잘해야 되지만 그런 감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판결을 이래 보다 보면 요사이는 뭐 이상한 판결 내리면 이제 사람들이 가만 안 있죠. 야, 이게 무슨 시대와 동떨어진 이런 판결들이 좀 많아. 특히 우리나라 그죠. 뭐 예를 들면 성범죄 이런 데 대해서는 매우 이게 외국은 엄격한데 우리나라는 아주 그냥 이게 나이브하게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런 것들도 일종의 뭐 기득권의 옹호가 아직도 그 제도로 남아 있는 거다 이래 볼 수 있는 겁니다. 주치 감형 이런 것도 있잖아. 술 먹으면 뭐 형을 줄여준다. 제정신으로 한 게 아니다. 그게 어떻게 감형 사유가 되나? 일부러 술을 먹고 그죠? 그 주치 감형을 위해서 뭐 술을 먹고 범행을 저지른다. 그래도 감형을 하면 그 감형 사유가 되나? 뭐 그런 제도들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또 뭐 그 보수적인 그죠? 이상한 판결들이 있습니다. 그 판사들도 이게 보면 사법권도 기득권자로 옹호하는 그런 법 논리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앞으로 좀 이렇게 개선이 돼야 됩니다. 그죠? 형법이나 뭐 이런 그 개정이 돼야 돼. 그죠? 그리고 행정, 그죠? 국가행정, 지방행정 이런 행정 정책을 펴는데도 이 선심 정책 이런 게 있어요. 자기들에게 유리한 정책 이런 걸 많이 펴니다. 그죠? 예. 부동산에 유리한 뭐 이런 제도를 자꾸 만들어. 세법도 부동산에 유리하게. 지금 우리가 지금 뭐 집값이 안 내려가는 이유도 그동안에 이런 제도들을 유리한 구조를 만들어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이익은 많이 부담은 적게 가는 그런 그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오늘날의 이 현상이 발생합니다. 기득권자들이 국회에 많이 가서 지기들인데 유리한 제도를 자꾸 만드는 겁니다. 그죠? 이걸 감시 감독을 해야 됩니다. 아직도 그런 게 남아 있어요. 부동산 정책 되게 나이브합니다. 그죠? 그래서 문정권에 들어와서도 이 부동산에 개혁을 하려고 해도 너무나 많이 그동안에 폐쇄적인 어떤 부동산 제도들이 많이 생겨갖고 이걸 개혁하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그죠? 부동산은 사면 유리하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기득권자들이 이미 그런 폐쇄적인 어떤 법제도 이런 걸 만들어 갖고 심리 속에 사람들의 심리 속에 이미 그런 게 들어 있어. 그걸 지금 깨려고 하니까 쉽지 않은 거죠. 또 애들도 있고 청년도 있고 아동도 있는데 그동안의 복지는 주로 노인 복지에 치우쳤어요. 아니 뭐 사람이 노인만 있냐? 청년도 있고 아동도 있고 유아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 돈은 주로 노인 쪽에 이렇게 많이 지출이 되어 왔어요. 그럼 왜 그러냐? 그것도 기득권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죠? 기득권자들에게 표를 주는 사람은 노인이거든. 그죠? 청년들은 최근에 이제 깨달은 거지. 야, 이거 투표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표가 그죠? 전부 다 이게 보수표인데 가갖고 걔들이 자기들 기득권을 옹호하는 그런 쪽으로 자꾸 이런 정책을 만드니까 복지 재정도 전부 다 이런 쪽으로 투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노인복지는 뭐 이렇게 못 살면 그죠? 그 2, 30만 원 그냥 주잖아. 그죠? 근데 뭐 청년 수당 이런 거 있나? 청년들도 요사이 뭐 일자리도 없고 돈을 탔어야 되는데 청년 복지는 거의 없는 거죠. 그 경기도에 보면은 성남시나 이런 데서 이제 청년 뭐 수당 뭐 이런 거 주고 그죠. 그래갖고 뭐 학원을 수강한다든지 사비를 쓴다든지 그죠. 뭐 그런 이제 걸 최근에 이제 도입을 하고 이러는데
그동안에 일본이나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표가 있으니까 그 표를 노리고 전부 다 이런 노인들에게 유리한 그 복지 재정을 많이 지출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아줌마들도 이제 들고 일어나니까 뭐 아동 수당도 좀 주고 뭐 그러기도 하죠. 그래서 항상 우리 사회가 이런 기득권자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작동하는 것을 우리가 막을 그런 어떤 그 필요가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 사회는 이제 폐쇄지향적인 사회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타파하는 그런 개방 사회로 이제 가져가야 되는 거죠. 아이고. 그런 거와 관련해서 그런 것을 막는 법이 이제 공정거래법입니다. 그죠?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뭐 독과점을 뭐 롯데제과하고 혜태제과가 만약 합병한다. 그러면 그걸 허용해야 될까? 그런 것은 위험한 거죠. 독과점 금지 뭐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끼워 팔기 뭐 이런 거 그죠? 이런 걸 통해서 경제적 강자가 경제적 약자를 이런 그 괴롭히는 거죠. 또 뭐 고용계약서 쓰지 않고 뭐 이렇게 고용계약을 체결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 이거죠. 그래서 공정거래법은 이와 같은 부당한 어떤 제도들을 막기 위한 이제 법이기 때문에 사업자나 기업들은 이거 겁을 내죠. 겁을 냅니다. 그런 거 이런 법은 부당한 부의 분배를 막기 위한 그런 제도죠. 그래서 이제 사업자들은 싫어하고 싫어하는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법이 없으면은 강자가 항상 유리한 입장에서 그죠 불평등이나 불합리한 것을 이렇게 강요하는 그런 사회가 될 위험이 있다. 그래서 공정거래법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활동하는 바가 매우 넓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러면은 뭐 계급이든 계층이든 간에 그 어떤 유리한 힘을 가지고 있는 계층이나 계급으로 이동하려고 하는 경향이 이제 강하겠죠. 어떤 개인이 유리한 사회 계급 계층으로 이동을 하는 방안은 어떤 게 있나요? 교육이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거나 또 지능이 좋거나 지능이 좋으면은 뭐 여러 가지 유리한 그죠 돈도 이래 잘 벌 수 있고 뭐 정략 결혼 이런 것도 있어요. 아니 조선 시대도 아닌데 무슨 정략 결혼이 있냐? 뭐 오늘날도 있죠, 그죠? 예. 결혼 잘해갖고 무슨 그 유리한 계급이나 계층으로 이동하는 이런 것들은 오늘날도 있습니다. 혼맥 뭐 이런 게 있어요, 그죠? 혼맥. 재벌들이나 이런 데서 이런 걸 좀 볼 수 있어요. 지금 SK 뭐 회장하고 또 뭡니까 이게 노태우 대통령 집안하고 또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이것도 이제 정략 결혼이라고 볼 수 있죠. 뭐 그래 하다 보니까 뭐 SK도 지금 SK텔레콤 이동통신 그걸로 이제 떼돈을 벌었죠. 뭐 그런 그 효과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태원
이 정략 결혼했으니까 둘이 좋아서 한 게 아니니까 요사이 뭐 좀 티격태격하고 있죠. 티격태격하고 있습니다. 그래 뭐 다른 여자를 데려와서 이렇게 같이 못 살겠다라는데 이제 이쪽은 이제 뭐 이혼은 안 된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해서 지금 이혼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뭐 롯데인데 얼마 전에 이제 전 회장이 사망했죠. 사망했는데 이제 뭐 또 뭐 그때 사망할 때 뭐 그 세 번째 부인인가 뭐 이게 야밤에 나타나 갖고 뭐 지금 세 번째 부인이 있을 수 있나? 법으로 중혼을 금지했는데 사실혼이죠, 사실혼. 그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쪽에 이제 돈 보고 그 뭐 그 세 번째 부인이 됐겠죠. 예. 뭐 그런 게 아직도 이래 좀 남아 있습니다. 그죠? 사회 유동의 수단으로 혼맥이 있을 수는 있는데 당사자의 진위에 우러나지 않은 그런 어떤 본인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본인들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죠? 이게 또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까 그 사실혼 관계, 그죠? 그런 것도 이제 있게 됩니다. 적법하지 못한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죠? 기득권 세력에 뭐 들어가려고 하거나, 그죠?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데서, 그죠? SK도 뭐, 야, 이거 뭐, 대통령 딸하고 결혼하면, 그지? 뭐 사업하는데 유리하겠다 이래갖고 결국은 뭐 이동통신 그 딴 거 아닙니까, 그죠? 본인들은 뭐 좀 뭐 원하지 않은 결혼을 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 그죠? 이건 돈을 위한 정략 결혼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고 바람직한 형태가 아니죠. 자, 오늘날에는 뭐 신분제 의한 옛날처럼 계급 사회가 아니니까 그런 신분제의 차별은 없는데 이제 빈곤의 문제는 있죠. 빈곤의 문제. 부자와 가난한 자. 이런 문제는 우리 사회를 그죠 사실상 이렇게 세력을 갈라놓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빈곤은 문제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 중에 첫 번째 중에 하나가 자영업이 점점 더 빈곤해진다 이겁니다. 옛날엔 자영업자가 많았는데 지금은 자영업자가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원인이 뭐냐? 온라인 사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요. 자영업은 대개 오프라인에서 매장을 가지고 이 영업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오늘날 그 사업이 온라인 사업이 증가하고 있죠.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경향이 강하니까 문 열어놓고 이 장사하는 얼굴을 맞대고 장사하는 이런 비중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회의 일자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또 줄고 이러니까 소비도 좀 줄고, 그죠? 그로 인해서 매출도 줍니다. 그 다음에 그 매출의 상당 부분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프라인 상의 자영업자의 매출이 이렇게 줄어든다 이거죠. 또 이 부동산이 안 좋은 점이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뭐 점점 더 오르는 경향도 있고
또 지금 안 사면 못 사겠다 이런 위험이 있으니까 부동산에 몰빵을 합니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나? 모든 버는 돈이 다 부동산으로 다 들어갑니다. 쓸 돈이 없어요. 그죠? 국밥도 사 먹고, 그죠? 사람들이 좀 택시도 타고, 뭐 이래야 이게 돈이 도는데, 전부 다 돈이 부동산에 다 묶이다 보니까 쓸 돈이 없는 거야. 그죠? 쓸 돈이 없는 거야. 쓸 돈이 없으니까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야말로 소비가 안 되는 거죠. 소비 감소. 소비 총량이 감소합니다. 돈이 안 도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동산 문제는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부동산은 세금이 많이 들어와. 그죠? 사도 세금, 취득세. 가지고 있어도 보유세. 그죠? 팔아도 양도세. 뭐 이런 게 나오니까 세금을 매겨서 사람들을 뜯어먹기가 딱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능한 정권은 이게 부동산을 이렇게 사도록 이게 장려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정부가 잘못해도 세금 뜯어먹고 이렇게 수입이 많기 때문에 무능한 정권일수록 이 부동산의 매수를 장려해. 그죠? 특히 그 박근혜 정권의 그 최경환인가 하는 빚내서 집 사라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잖아요. 그럼 왜 그러냐?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못 되니까 부동산을 사게 해서 부동산에서 세금을 많이 받는 식으로 해서 국가의 재정을 확보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황당한 그런 걸 들고 나와서 재무장관이라고 하는 작자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또 그런 세력들에게 국회의원들을 많이 뽑아 놓으니까 전부 다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부동산에 유리한 법을 자꾸 만들고, 그죠? 정부도 그런 정책을 펴고, 또 국회의원도 잘못 뽑아놔서 전부 다 그런 데다가 법을 만드는 그런 국회의원을 뽑아 놓으니까 그냥 그 사람들이 당하는 거죠. 그죠? 모르고 찍으면 당하게 돼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돼서 다수의 자영업자가 빈곤하게 됩니다. 더욱이 요사이는 또 핸드폰을 통한 앱 기반의 자영업자가 있는데 그 자영업자도 너무 뜯기는 게 많아.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자, 자영업을 하기도 힘든데 자영업을 한다 하더라도 뜯기는 게 많아. 그죠? 배달 앱 시장이 이제 커지는데 배달 앱 시장에서 자영업자가 영업을 해도 뜯기는 게 너무 많아. 그죠? 주문의 80%가 배달 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제 그 비용을 보면 무슨 프랜차이즈 닭튀김집 뭐 이런 걸 한다. 그럼 프랜차이즈 가맹비를 줘야 돼. 또 배달앱의 광고비를 줘야 돼. 매출의 10%. 오토바이 배달 비용 줘야 돼. 뭐 건당 3,000원인가. 오토바이 협회 중개비 줘야 돼. 최저임금비 올랐어요. 종업원을 쓰면. 임금비가 올랐기 때문에 그 임금비에 의한 사회보험료, 여러가지 보험료가 오릅니다. 그 다음에 법정 근로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시간 외에 사람을 쓰려면 비용을 또 추가로 지급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남는 거에 없는 거죠. 자영업이 안 되는 데다가 자영업을 한다 하더라도 뜯기는 게 너무 많은 거야. 또 뭐 로봇 AI에 의해서 또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니까 앞으로 일자리도 또 더 부족해. 그죠? 자영업이 안 되는 데다가 뜯기는 것도 많고 또 AI에 의해서 직장이 줄어들고
그래서 앞으로는 직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앞으로 사회는 이제 빈부격차가 없는 사회를 지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결코 쉬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런 빈부격차가 벌어지지 않는 쪽으로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서 부당한 어떤 불평등, 불합리한 그런 차별을 받지 않도록 우리 각자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걸 또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우리 12주차 2강 두 번째 강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